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탄핵 이런 뉴스 이어지면서 장중 내내 변동성이 이제 커졌던 그런 하루였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일단 주말에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한테 순매수로 전환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매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역시 대량 매도를 했죠. 그래서 아직 외국인들이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탄핵 정국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지수 움직임 나왔을 때마다 이제 뉴스를 좀 보면 초반에는 대통령 탄핵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 같다. 여당 쪽에서도 이제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또 더해져서 군 인권센터에서 이제 2차 계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한 11시 정도 돼서 군 측에서 2차 계엄 없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설령 그런 지시가 내려와도 안 할 거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블룸버그나 외신에서 보면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는 데는 저 뉴스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뉴스로 이제 흘러가면서 낙폭을 줄이고 가다가 이제 또 장 막판에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을 한다, 또 취소됐다, 방문의 목적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루 종일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한 20포인트 정도씩 막 들썩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된 뉴스가 아니라 사회면, 정치면 여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이거하고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갑자기 왜 여당 쪽에서 탄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좀 고립된다? 아니면 좀 망신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면서 이게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탄핵 국면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어떤 상황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봐서 장중에 밀렸다 올라갔다가 상당히 정신사 나온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런 가운데 코스닥이 참 안 좋았던 게 오늘 장중에 650 정도 갔었잖아요. 근데 그 수치가 2020년 코로나 때 이후에 처음 나온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후에 처음 나왔던 그런 수치 4년 거의 전이었던 건데 그때만도 못한 어떤 지수 흐름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하고 이제 밀려서 내려갔다가 낙폭이 크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이제 낙폭을 줄였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말 사이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안심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 놓지는 못했고 또 하나는 저렇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말 바꾸면 달리 말하면 신용이 터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들 내에서는 신용이 터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또 장중에 더해지면서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는 장중한 때 반짝하고 매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아마 좀 어느 정도 수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대만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잠깐 봤다가 이거 아직 주말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후 들어서는 이제 매도를 해서 낙폭을 좀 줄이던 흐름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또 조금 밀려서 마감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연계금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집행이 된 거겠죠. 자금 집행이 되면서 12월 초반에 조금 주춤을 했다가 배당도 받아야 되고 또 시장 하락해서 또 지수가 낮아지고 하면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율 내려가면 또 기계적으로 채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코스피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했고 이게 삼성전자 플러스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그나마 지수 낙폭을 조금 줄이는 그런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 뉴스로 막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과거에 탄핵 국면에서 좀 상황이 어떻게 되냐 가장 이제 우리가 가깝게 봤던 2016년, 2017년 당시 지수의 어떤 변화를 봤더니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면서 그때 정세가 되게 불안했잖아요. 하야가 개헌 이야기 나오고 하여튼 등등의 뉴스 나오면서 좀 하락했다가 탄핵이 발의가 되고 한번 올라가고 가결이 되고 올라갔다가 또 조금 박스권 지나가다가 헌재에서 이제 결정이 나면서 또 올라갔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또 증시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전에 혼란할 때, 뭐 태블릿 PC부터 해서 그때 전에도 혼란했을 땐 시장이 안 좋았다가 차라리 어떤 형태가 됐든 결론이 나버리니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지금 상황하고 그때하고 똑같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과거 데이터는 그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 수급. 그러니까 2004년도 탄핵 국면 때, 2016년, 2017년 그때 당시 또 탄핵 국면 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끝나고 나서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자체를 싫어하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결론이 나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경기 부양이 되겠구나, 유동성 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유지가 되면 이 낮아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부양을 하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아마 그런 쪽에 이제 무게를 둬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많이 팔았어요. 한 10시경에 이제 매수를 맡겨도 오늘 장에서는 좀 줄이나 보다 했었지만 역시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선물은 또 제법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러니까 종목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이 계속 상단에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이 세 종목에 이제 매도가 들어가 있었고, 자동차도 역시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매수 쪽에서는 그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뭐 8천억 원이나 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는 당연히 오른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가 될 때 오늘 뭘 샀구나 이렇게 의미 두기보다는 그냥 기관이 열심히 대형주 사가지고 지수 안 빠지게 막으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약간 이제 시총 상위를 좀 최상단 종목들만 좀 골라 담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그 업종별 특징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냥 1, 2, 3 순위 매수한 게 제약이고 4, 5위가 뭡니까? 4, 5위는 보면은 2차 전지인데, 그러면 오늘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딱 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 기관은 어떤 의지를 갖고 매수했다기보다는 자금을 집행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그냥 고르게 사서 지수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쪽 이런 뉴스만 봐서 그렇지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는 뭐 고용지표 어떻게 나오거나 지금은 우리 자체 뉴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오늘 고용지표 나오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말에 이제 국회 일정이 있죠. 국회에서 이제 탄핵 표결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른 어떤 결과,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연장이 되느냐, 종료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리고 코로나 수준까지 빠졌던, 그때 당시에 650까지 빠졌던 이제 코스닥이 낙폭을 줄였는데, 이게 지수가 분기 차트도 그렇고 굉장히 핵심적인 장기 차트 아래로 깨져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꼬리가 달려서, 이건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꼬리가 좀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 왜 의미가 있는지는 나중에 시나리오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냥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안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서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빌드업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2420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 보면 대략 아마 그 정도 위치 이하로는 베팅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서 일단 그 위로 마감시켰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하단이 이 위치가 될지 아니면은 상황이 더 나빠져가지고 밑으로 깰지는 이제 월요일에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포지션상의 하단에는 거의 근접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오늘 낙폭을 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물에서도 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지금 얼마나 안 좋냐면, 코스닥이 연간 7개월 이상 하락한 적이 5번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코스닥이 웬만하면 이제 뭐 6개월 이상 하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5번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가 1년 동안 3개월 오르고 9개월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당히 안 좋은 장이 연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낙폭은 25% 정도 되고, 근데 그 전까지 기록을 보면 이렇게까지 빼내면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것만 데이터만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내년도에는 코스닥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었는데,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런
우려도 없잖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자체가 좀 정리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 이쪽만 좀 집중하게 되는, 또 한국 주식보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낫잖아 막 이런 정서들 자꾸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좀 어떤 형태가 됐든 좀 제거가 되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